여러분, 10년 전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잠 못 이루시나요? 20년 전 그 선택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30년 묵은 짐을 내려놓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매일 밤 되새기던 후회와 원망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가볍게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와 원망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감정들이 우리의 오늘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의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은 우울증과 불면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이 감정들을 내려놓은 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에 과거를 정리하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붙들고 살았던 그 감정을 놓았더니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더라고요. 남은 10년이 지난 70년보다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후회는 과거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20년 전에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라고요.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만약에 하면서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30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일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허락했더라면 딸이 행복했을 텐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오늘부터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원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배신한 친구, 섭섭하게 한 자식, 상처 준 배우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원망으로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상대방은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조차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고통받고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망은 내가 먹는 독약입니다. 상대방이 죽길 바라면서 내가 독약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26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망이라는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노자가 말한 집착은 바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는 그 감정들입니다. 저 사람이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그걸 놓아라. 그래야 내가 편해진다고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이죠.
원망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형제와 재산 문제로 원수처럼 지내셨습니다. 명절에도 안 보고 장례식에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20년간 형을 원망하면서 정작 망가진 건 내 몸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원망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맞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일에 대한 내 감정의 힘을 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용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70%가 우울증과 분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신체적 통증도 줄었습니다. 용서가 약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며느리 시절 받았던 구박, 무시, 차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받으시면서 깨달으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신데 나만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걸요. 그날부터 용서를 연습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내 감정을 놓아주기로 하신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졌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자식들한테도 웃는 얼굴을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과거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내려놓겠다고 다짐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구체적인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지 쓰기입니다.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화났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써보세요.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세요.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자가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3주만 써도 뇌의 긍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후회와 원망보다 감사가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셋째, 의식적인 작별 인사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보내줄게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고맙고 안녕. 처음엔 어색하고 눈물도 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30년 전 사업 실패로 자신을 배신한 동업자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10장이 넘는 편지를 다 쓰고 마당에서 태우셨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그날 밤부터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주무셨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마음으로만 다짐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과거를 정리하세요. 이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남은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70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면 앞으로 15년 남았습니다. 15년이면 5,000일이 넘습니다. 5,000번의 아침이 5,000번의 저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남은 5,000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채워진다. 2600년 전 노자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컵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물이 가득 찬 컵에 새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후회와 원망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손주의 웃음도,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도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비워내야 현재가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80대의 인생 2막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5세에 과거를 정리하시고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82세인데 작은 전시회까지 여셨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78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자들이 도와줘서 지금 구독자가 5만 명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과거를 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을 뒤돌아보며 살았는데 이제 10년은 앞을 보며 살고 싶다고요. 후회할 시간에 손주랑 놀아주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는 교훈을 주고 떠나보내는 거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후회의 정체를 아는 것.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입니다. 둘째, 원망의 주인을 깨닫는 것. 원망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합니다. 셋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넷째, 구체적인 행동. 편지 쓰기, 감사일기, 작별 인사로 과거를 정리하세요. 다섯째, 남은 시간에 집중. 지나간 70년보다 남은 15년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과거에 대한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한 발짝씩.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든든 백세가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